천네 개의 크고 작은 섬이 있다 해서 천사의 섬이라 불리는 전라남도 신안. 그중에서도 7번째로 큰 섬 임자도엔 군에서 운영하는 섬마을의 유일한 대중교통 일명 천사버스가 있다. 잘 잡으세요. 움직이지 말고. 우렁찬 목소리에 두툼한 손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여장부 기사 박순엽 씨. 여자가 무슨 버스 운전인가 싶지만 이래봬도 경력 10년째. 웬만한 남자보다 운전 잘하기로 소문난 베테랑 기사인데 임자도에 버스가 처음 다니던 날부터 운전대를 잡아온 천사버스 1호 운전사라고. 적성에 딱 맞아요. 버스가. 할머니들 얘기하고 놀고. 안 무서워요 이런 거는. 저는 여자여도 버스 몰고 막 남자가 하는 일을 좋아해요. 아침 7시를 시작으로 하루 7번 운행하는 천사버스. 기사라고 해봐야 순엽 씨와 남자 기사 둘뿐이니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어서 들어오세요. 네가 야구장에 다녔다니 취재 나오셨다. 야구장 맨날 그 취재 나왔어. 이쯤이면 임자도 스타인 셈. 어떤 기사가 어째 저러고 멋있게 해갖고 어때냐. 타이거 좋으신데? 야구하는데? 아 너무 좋네. 아 멋지죠? 좀 멋지네. 많이. 야구도 잘 알지? 야구 몰라? 아 몰라? 야구가 야구야. 공이로 야구 치는 야구. 아유 맞아. 공으로 야구 치는 거 야구야. 나이 50줄에 여자가 버스 운전하는 것도 보통이 아니다 싶은데 야구에까지 푹 빠진 순엽 씨. 특히 요즘 같은 야구 시즌이면 응원복을 일상복처럼 챙겨 입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다. 지금은 조금 괜찮네. 그 앞전에는 아이고 구dun까지 갔어요. 구등. 아 속상해요. 근데 이 정도는 응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힘이 나서 이길 수 있으니까 저라도 응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까지 입는 거예요? 그럼요. 이렇게 입고 해줘야 타이거에 힘이 나지 않을까요? 9년 전 야구 열성팬이던 딸의 손에 이끌려 경기장에 처음 가본 후 야구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다는 순엽 씨. 그거 없으면 아무 취미가 없고 재미가 없는데요. 아우 야구 없으면 못 살죠. 그 100개월 야구 안 하는 공백 기간이 얼마나 허망한데요. 인생에 전부를 걸고 싶어요. 야구에다가 해간. 박기사 조심하게. 예, 이따 봅시다. 천천히 내리세요. 천천히. 그런데 언제부턴가 눈에 띄는 살자루. 누가 놓고 내린 건가 싶은데 알고 보면 이웃 할머니가 맡긴 심부름 보따리. 운행을 마치고 쉬는 시간을 이용해 틈틈이 마을 사람들 심부름까지 해주고 있는 거다. 언니! 언니! 예. 어? 뭔가? 떡국 한반. 무슨 따여 먹으려고? 아, 삼돌이 언니가 저기 아그들 보낸다고 냈더라고 떡볶이도 너 꼭 힘들겠다 야. 뭐 여기 신바람 저기 신바람 다 하다 동네 신바람 다 하고 다닌다. 그래도 해줘야 돼. 그러지. 할매들 거 시키지. 아, 간다. 버스 운전대를 잡으면서 10년 가까이 해온 심부름. 하루 종일 운전하느라 피곤할 법도 한데 거절 한번 해본 적이 없다. 이거 어디 있냐? 아줌마들이 집에 있으면 바쁠 때 신부를 많이 시켜요. 사다 주라고. 이곳 임자도에서 나고 자란 순엽 씨. 그러니 지금의 승객들은 고향 어르신이자 가족 같은 이웃들인데 농사와 집안일로 바쁜 모습을 보면 남의 일 같지가 않았던 것. 이렇게라도 돕고 싶은 거다. 나오면 택시 타고 나가야 되고 택시 타고 들어가야 되고 나는 들어가는 길이니까 심부름 해주는 거예요. 아마 임자도라 되니까 이렇게 버스 기사고 하니까 심부름이 도시 같은 데는 이런 거 아마 상상도 못 할 거예요. 그 시각 남편 광열 씨도 일이 한창 바쁘다. 용달차 운전사가 직업인 광열 씨. 오늘 맡은 일은 수확한 양파를 광주 공판장까지 실어주는 것. 그런데 힘에 좀 부친다. 오기사 힘들어 좀 쉬었다 하세요.
괜찮아요. 그냥 합시다. 며칠 전만 해도 일이 없어 걱정했는데 이렇게 찾아주니 그저 고마운 광렬 씨. 꾀부리는 법도 없다. 예, 아니 힘들어도 재밌어요. 일이 있으니까 항상 즐겁죠. 아내한테는 항상 미안하죠. 왜요? 아내는 항상 날마다 쉬지 않고 열심히 계속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좀 쉬는 시간이 많은데 아내는 쉬는 시간이 없으니까. 22살에 운전을 시작해서 화물, 덤프트럭, 용달차까지 30여 년. 오직 성실함 하나로 버텨온 광렬 씨다. 아, 버버스도 살 사람이지. 사람이 아주 착해. 아내도 안 두고 잘하고. 아이 생긴 거이 잘생겨 생겼어. 선하게 생겨갖고. 사람이. 화물차가 흔하지 않던 시절엔 끊이지 않던 일거리. 돈도 제법 벌고 그렇게 아내도 만났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서서히 줄어든 일. 이젠 쉬는 날이 더 많으니 아내 볼 면목도 없어졌다. 만나 그랬다고. 그 시각 오후 버스 운행이 시작된 순엽 씨. 그런데 떡 찾아올게. 잠깐만 있으셔. 떡 찾아올게. 아니 이게 무슨 소리란 말인가? 손님을 두고 다른 일을 보겠다니 이래도 되나 싶은데 오전에 심부름으로 맡겨놓은 떡을 찾으러 온 거다. 돈 받아갖고 올게. 아니야, 쪽으로 갈란다. 아직 받지도 않은 떡값을 자신의 돈으로 대신 치르는 순엽 씨. 임제도에선 흔히 있는 일이다. 아니, 내 돈 주고 찾아가고 가는 거야. 그래. 가서 받으면 돼, 떡값은. 그래 알았어. 간다. 잘 가. 기다린 손님들에게 미안한 순엽 씨. 남의 떡으로 인심까지 쓰나 싶은데 아, 잡사도 될 떡이야. 무슨 떡이야? 아, 괜찮을 떡이야. 엄마 떡 만난가? 맛있네. 응. 곰떡이라. 만나자. 밖에서 이러고 한 물로 먹어도 돼, 이 떡을 넣은 것을. 아, 이거요? 괜찮아요. 나하고 둘이 같이 떡이에요, 반반. 그래. 예. 먹을게. 맛있게 드시고 건강해지면 돼요. 예. 사실 오늘 뽑은 떡은 순엽 씨도 돈을 보태 양을 좀 더 늘렸던 거다. 이제 나는 여기서 내리고 이제. 밖에서 하나 더 줄란가? 한 두 개 더 내가 수 있는 거 쉴게. 아유. 나나 먹게. 한 두 개 더 내가. 또 가면 여기 상길에 네. 같이 하나 주고 예, 한 두 개 내가 수 괜찮아. 한 세 개 내가. 하나만 갖고 아유, 괜찮아. 하나만 갖고 가. 아이고, 나나 먹지면. 한 개 더 내가, 한 개 더 내가. 그만해. 네. 아이고 고맙게 잘 먹을라네. 야. 밖에서 복 받고 살아. 잘 마시다. 얼핏 보면 그 기사 참 오지랖 한번 넓다 하겠지만 그건 모르는 사람이나 하는 말이다. 나 옛날에 인천에서 직장생활 8년 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나눠 먹거나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여기 와서 버스를 한 10년 하다 보니까 사람 사는 게 이거구나. 그걸 느끼고 살고 있어요. 임자에서 저는. 이게 좋아요. 그럼요. 저는 엄마들 모시고 다니니까 좋고 천직이요. 딱 맞다고요. 아주 좋아요. 고등학교 졸업 후 도시에 나가 직장 생활을 했던 순엽 씨. 각박한 객지 생활에 외로움을 느낄 때쯤 남편을 만나 임자도로 돌아왔다. 그때 가정만큼이나 반겨주던 사람도 고향 사람이었다. 그 따뜻하고 고마웠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돌려주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다. 그날 밤 아내보다 일찍 집에 들어온 광렬 씨. 오랜만에 유일한 취미이자 좋아하는 영화를 보며 아내를 기다리는 중이다. 아빠 뭐야? 아, 야구 하는데? 영화 보고 있죠. 아, 나 야구 봐야 돼, 야구. 조금만 기다려. 안 돼. 안 돼. 몇 시야 지금 야구 봐야 돼. 아이, 아, 안 돼. 야구 봐야 돼. 안 해. 한참 재미있는 순간인데 조금도 참지 못하고 야구만 찾는 아내. 대체 이놈의 야구가 뭐라고? 이럴 땐 좀 너무한다 싶다. 시원한다. 우와, 야구 이긴다. 이게 웃었어. 이기면 좀만 같이 보게. 다른 거 볼래 그냥. 우와. 그래도 아내가 좋아하는 야구니 좀 참아볼까 싶은 것도 잠시. 나는 가서 다른 거 볼랄게. 그래. 가서 그거 봐. 안 되죠. 야구하는데 어디 영화를 봐요? 큰일 나죠. 내 거죠. 그 TV를 야구할 때는 항상. 그 야구 안 할 때는 근데 조금 양보해 줘요, 내가.
10년 전만 해도 남편밖에 모르던 아내였는데 이제 남편보다 야구가 먼저라니 조금 서운한 광열 씨. 그래도 아내가 나이 들어 그런 낙이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싶다. 이제 농땡이 절대 안 맞. 속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힘들게 또 이러고 와서 또 자기 좋아하는 거 저 보라기야지. 그런 것까지 또 못 오게 하면 스트레스 쌓이면 그냥 서로 복잡한 게. 도시에서 직장 생활 접고 남편 하나 바라보고 섬마을로 돌아와 고생만 하는 아내가 늘 안쓰러운 것이다. 얘라 졌다 졌어. 아 연병하네 진짜. 뼈업을 가버렸네. 한번 시작하면 기본 4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야구 중계. 어느새 저녁 때를 훌쩍 넘겨버렸다. 배 안 고픈가? 야구 보는데? 야구. 그럼 뭐 좀 먹어야지. 아니야 야구 끝나고 볼 거야. 끝나고 먹을 거야. 야 끝나고. 끝날라 많이 멀었으니까 밥 먹고 봐. 먹고 또 보면 되지. 아 밥먹어도 혼내려 쳐벌고 만약 안 쳐벌면 책임지려고? 아이 그 책임이 오무시고 안 있다가 해. 또 하이라이트라도 보면 아니 되지 뭐 그런 거서. 하이라이트 스릴이 없어 안 돼. 아이. 건방을 봐야 돼 안 돼. 농아 밥 안 먹고 해. 보게. 아 혼내 쳐벌 큰일 나 안 돼. 아 야구 이런. 평소라면 밥대를 넘기는 법이 없는데 야구만 했다 하면 이러니 말릴 방법도 없다. 아니요 나는 여기 야구 낙이니까. 나는 야구 한번 딱 시작하면 화장실도 안 가요. 딱 앉아서 끝나도록. 밥도 안 먹고. 만약 그 중간 사이에 안 다쳐 홈런 쳐버리면 그걸 못 봐버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끝나야 먹어요. 끝나야 무조건. 10시고 11시 연장전 가도 연장전 끝나야 먹어요. 에이 그럼 나 혼자라도 뭐라고 먹었을까? 야구 끝나고 먹게. 아니야 나 그냥 나 혼자라도 먹을래. 확인할 거예요. 인조 스크램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유라도 한 잔 먹고. 말은 그렇게 해도 혼자 밥 먹는 법이 없는 남편. 허기진 배만 달래볼 셈이다. 에이 그래도 같이 먹는 게 낫지 뭐 혼자 먹으면 뭔 맛이야 맛도 없지. 그냥 같이 먹어야 맛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순엽 씨가 응원하는 팀이 지고 있는 상황. 이러다가는 저녁도 못 먹고 굶을 판이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은 남편. 이럴 땐 라면만한 게 없다. 그렇다고 혼자 먹는 법은 절대 없다. 라면이라도 먹으면 싫어 저 벗어. 아우 직원이 뭐 라면을 먹을 시간 없구만. 먹고 가야지. 아 진짜 야구 좀 3대 8로 죽사면 되고. 잘로 먹을러. 생각해서 정성껏 끓여왔건만 라면은 본 척도 하지 않는 아내 순엽 씨. 그래도 어떻게든 먹게 할 생각인 광열 씨인데 수입 까먹었어. 맛있다. 일단 먹어봐 맛있다. 하지만 여전히 라면은 거들떠도 안 보는 아내. 보고 있자니 속이 터지는 남편이다. 아이 라면 부른 게 얼른 먹어. 좀 TV는 천천히 보고 먹음시로 봐야지. 아, 먹기는 지고서 먹기도 싫은데 먹으라고 난리네. 오늘 먹기도 싫어. 오늘 낮이야 생일이야 5월 19일. 낮이야. 내 생일은 며칠이다? 음력은 5월 17일. 아무리 야구가 줘도 신랑 생일은 기억하지. 말은 어찌나 잘하는지 남편 속도 알아주면 좋으련만 점점 불어가는 라면 면발처럼 남편 속도 불어 터져만 가는데 에이 얼른 먹어. 다 라면 다 불어버렸네. 아 맛도 없어 지금은. 남편이 애쓴 보람도 없는 하루다. 다음 날 순엽 씨의 바쁜 하루가 또 시작됐다. 금방 오겠다며 잠깐 기다려달라는 어르신이 오지 않아 직접 찾아 나선 거다. 문 농약 하려 사갖고 참말로. 농약 필요 없다고. 혼자 살면 문 이런 거 살라고 그래. 왜 한자 삼게 먹냐 그래. 버스 운행 시간도 빠듯한데 할머니까지 챙기랴 바쁜 순엽 씨. 원명은 이제 5달러 다 뺏기고 여기 앞에 장국을 바지 뺏겨지네 바지. 어르신들 때문에 몸은 바빠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 친딸처럼 챙겨주는 할머니가 고마운 순엽 씨. 요거트? 잘 먹. 가만히 있다 내려줄게. 아니 누가 내려. 게다가 21살 어린 나이에 병으로 부모를 잃은 터라 어르신들을 보면 신경이 더 쓰이는 거다. 가면서 또 잠깐 세워서 안착해주고 그게 또 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할머니들 챙겨드리고 아,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그리고 할머니들이라 안만 해도 더 좋아해요. 할 수만 있다면 오래도록 운전대를 놓고 싶지 않다. 쉴 틈 없는 순엽 씨 천사버스가 힘차게 달리고 버스 운행이 끝난 그날 오후 이제 좀 쉬려나 싶은 순엽 씨는 또 어딘가를 가려는 모양이다. 왜 그러면 남편 엄마인데 남편을 낳아준 엄마인데 한 번씩 찾아뵈야죠. 고마우신 분인데 솔직히 우리 신랑같이 그런 순한 신랑을 낳아줬으니 항상 고맙고 감사하죠. 시어머니한테. 그러면 우리 신랑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집에서 10여 분 거리에 있는 시어머니를 뵈러 가는 길. 남편이 없어도 틈날 때마다 찾는 곳인데 오늘은 어머니가 좋아하는 간식거리를 한가득 챙겨온 순엽 씨. 묻어요. 순엽 씨 보고 싶어서 왔어. 순엽 씨 보고 싶어서 왔어. 잘못 들었나 싶지만 신기하게도 이름이 똑같은 고부 사이다. 성도 똑같고 이름도 똑같고 한문도 똑같고 생일도 같은 3월달이고. 신기하네요. 예, 못 봤죠 이런 집안은요. 연분이 되려고 며느리 되려고. 며느리 되려고. 예. 언제 들러도 딸처럼 챙겨주는 시어머니니 순엽 씨는 막내딸처럼 늘 살갑기만 하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어머니 눈에 신경 쓰이는 것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며느리 옷에 박힌 마크다. 이거라. 이것이 개새끼야, 고양이 새끼야. 아 엄마 눈이 침침하구나. 엄마 이거 호랑이. 아이고 무서워. 그래서 뭐 붙이고 다녀. 그래요? 엄마도 붙여보야겠다. 고양이 같다. 그래요? 나하고 야구할 때 응원할 때 입는 옷이에요. 없는 가족. 27년 전 수줍은 얼굴로 숫기 없는 아들과 결혼하겠다며 찾아온 며느리가 어찌나 예뻤는지 딸처럼 잘해주자 다짐했던 시어머니. 요새는 힘드냐? 손이 조금 빠진 것 같다. 어째? 얄하게 보여? 조금 양은 것 그래요? 살 빠진 거 없는데 엄마 보기에 살 빠져 보일까? 같다. 내 보기에 조금 빠진 것 같다. 어째? 어째 버스 일이 힘들어 보여? 그런가? 그래도 좋은데. 건강한 게 우리 강렬이는 키도 쪼까나고 허리가 되는데 우리 며느리는 크더라니 건강한 게 좋아. 며느리가 야구에 빠져 산다는데 마냥 좋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을까. 그래도 실은 내색 한번 하지 않는 어머니인데 갈라? 그래 쉽죠? 아, 감기 걸리겠어? 날도 좋은데? 속에서 가래가 끓는다. 약이라고 사 잡수시오. 나도 먹어도 그럼. 오래가 안 좋게. 약을 여사 잡사길로. 엄마 가요. 벌이가 시원찮은 아들 때문에 고생하는 며느리가 늘 안쓰럽고 고마운 어머니. 그런 마음을 알기에 돌아가는 마음이 무겁기만 한 며느리 순엽 씨.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느새 친모녀보다 더 애틋한 고부 사이가 됐다. 다음 날 순엽 씨가 오전 버스 운행으로 바쁜 사이 남편 광렬 씨는 점심 준비가 한창이다. 아내가 버스 운전을 시작한 후 비교적 시간이 자유로운 광렬 씨가 점심 당번을 자청한 거다. 일하러 나간 사람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같이 집에 있는 사람이 해서 준비해가지고 먹어야죠. 오늘 메뉴는 아내가 좋아하는 짜장밥. 새벽부터 일하느라 아침도 굶었을 아내니 점심이라도 맛있게 차려주려는 남편인데 밥 다 했어? 얼른 어서 얼른. 아, 왜 밥이 없어? 얼른 와 얼른 밥 다 있어. 아, 뭐야. 밥을 마저 해놔야지. 매번 밥을 차려주는 남편에게 미안해 괜한 투정을 부려본 건데 남편은 아내 복장만 눈에 띈다. 뭐 오늘도 뭐 그건 입고 나갔는가? 그뭐 야구인데 오늘 돈디 입어야지. 아이 사람 아무리 야구해도 자그마 입고 다녀야지. 아, 아니야. 아, 입어야. 나 이거 없으면 죽어. 이래도 이거 안 이뻐? 아니 이쁘기는 무시 그런 글씨 별로지. 할머니가 다 이쁘다가 돼. 아내와는 다르게 야구엔 관심이 없는 남편. 행여 다른 사람 눈에 유난이다 밉보이지 않을까 걱정인 거다. 나 알았으니까 좀 모자라도 집에 와서 벗고 밥이랑 먹소. 모자? 집에까지 와서 모자 써야 아름답지. 아이고 똑같은 얼굴이지 뭐그 아니, 모자 모자. 쓴다고 내가 변한데 얼른 가서 어리게 쓰면 어때?
더 이뻐? 별로는 별로. 뭐 별로야. 그 옆으로 써봐. 남편의 마음을 아는지 이럴 땐 애교쟁이가 되는 아내. 이러니 더 말릴 수도 없는 광렬 씨다. 뭐 시간 들어봐요. 얼른 갔다 올게. 나는 좋은데. 순엽 씨가 다시 박 기사로 돌아가야 할 시간. 숟가락 내려놓기 무섭게 아내가 다시 일터로 향하니 상 치우는 일도 남편 광렬 씨 몫이 됐다. 10년 가까이 해온 일, 싫을 법도 하건만 지금껏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는 남편이다. 보고 배운 게 이런 거니까 이제 제 아버지도 부엌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막 그것이 시골 살림 힘드니까 같이 도와서 같이 해 드셨거든요. 옛날부터.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그렇게 해놔서 우리도 보고 배운 거 그것뿐이라. 8일 만에 한 번 찾아오는 아내의 휴일. 광렬 씨는 장 보러 간 아내 기다리느라 애가 탄다. 아니 가면 얼른 어제 어째 이렇게 안 온대. 모처럼 쉬는 날이니 집 근처에 사는 처형 집에 가기로 한 건데 간식거리를 사러 가선 1시간을 넘게 기다리게 하더니 이제 오는 모양이다. 자 앞에다 얼른 세워 이제 가게. 저 앞에다 얼른 세워놔. 농번기에 혼자 농사 짓는 처형을 돕자며 남편 광렬 씨가 아내 손을 이끈 거다. 뜨거운데 큰일 났네. 이러려면. 가고 이제 서고으면 오고. 오늘 못해. 뜨거. 아니 채영 혼자도 근데 이 사람아 자네가 좀 가서 손 봐줄 수 있으면 해줘야지. 못해. 뜨거. 뜨거운 데서 못해. 죽어 나는. 뜨거운 데서 일은 못해. 근데 뜨거운 데서 일은 못한데 어째 야구장은 뜨거운 데 앉아있으면 아무렇지 않을까? 그래도 이상해. 생각이 틀린 게 그러지. 그래서 그 생각하고 그 생각하고 또 그러니까. 틀린 게 뇌를 바꿔야지. 그게 이상해. 나이 30에 남편을 잃고 홀로 사는 처형이 혼자 일하는 게 늘 마음에 쓰이는 광렬 씨. 일이 많은 농번기라도 도와주고 싶은 거다. 아내에겐 친정이나 다름없는 처형의 집. 작아지네야지.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을 대신해 동생 넷을 딸처럼 키운 엄마 같은 언니. 게다가 광렬 씨와 나이도 20살이나 차이나 장모나 다름없는 셈이다. 지랑 먹고 살만해요? 예, 요즘은 일이 있어. 일이 좀 많이 있어. 요새 대파, 양파 안 실으네요. 양파 계속 다녀 지금. 일을 시켜야지. 사실 두 사람을 이어준 것도 바로 처형이다. 28년 전 오며 가며 도와주는 용달 총각이 어찌나 순한지 철없는 여동생에게 딱이다 싶어 냉큼 중매를 섰던 것이다. 아들 같다고 진앙이어도 아들하고 한 살 덜 먹어놓게 아들 같아. 진앙이라 해도 아들이 아들. 진앙이 아니야. 내가 말을 하면 나도 태영 엄마 같으라고 그래야지. 그지라. 채영도 엄마 같지라. 엄마랑 마찬가지지. 그렇게 나도 아들하고 똑같단게. 반면 딸같이 키운 동생 순엽 씨는 언니 앞에만 서면 어리광 부리는 철없는 동생이 된다. 가게는 뜨거. 오늘 죽겠다. 이런 것도 힘들면 어쩐데. 잡아 뜨거 가자. 이거 하던 거 해주고 가야지. 안해. 뜨거. 이거 하다 가버리면 안 되지. 이거 뭐지 뜨거. 해주고 가야지. 연병하네. 진앙은 아무것도 하고 한 것 봐라. 근데 너는 그러고 조금 뜨겁지 못 참고 뜨겁다 가냐? 남자한테 그러지. 남자는 더운데 왜? 남자는 여자는 먹은 것도 똑같이 먹거든. 가서 그 갖다 먹을 때는 좋고 좀 해주지. 벌수록 하락하려고 지랄하네. 뜨거워. 뜨거도 다 참고 한 거예요. 너만한데? 뭐지 뜨거. 조금 해. 기왕 안 쓴 게 좀만 더 손. 나 뜨거 뭐지 나 이런 일은. 시골에서 태어났어도 직장 생활로 운전대만 잡았으니 호미질이 어설픈 순엽 씨. 게다가 이 체격에 쭈그려 앉아 있으려니 여간 힘든 게 아니다. 등치값을 해야지. 등치값을 해. 이러고 잡아서 허물이로 칵 찍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캐면 되지. 그러면 어디다 써먹을까? 버스 운전하는 데만 싸먹지. 버스. 아이고 버스도 못 뺐으면 밥 굶고 살 뻔했구만. 그렇게.
얼른 갔다 올 테니까 조금만 더 하다가 줘. 야, 알았어 이제. 조금만 더 하다가. 예. 나 갈란게. 야, 호랑이 같은 큰언니가 약속이 있어 나간다니 꾀가 나는 순엽 씨. 이때다 싶은데 모자 갖다 가려고. 쫙안 보이네. 집에 던져놔버려. 언니 안 보이네. 나 또 가버려. 가볼게. 모자 하나 못 하겠어. 어떡해. 아내 마음은 알지만 돕겠다고 와선 이대로 갈 수도 없는 노릇. 채영이 맺어준 사람인데 항상 고맙죠. 뭐라도 보답해주고 싶은데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 뭐 별로 없잖아. 이런 거라도 와서 좀 해주고 해야 그래야 좀 보답하는 거지 뭐. 도와주겠다고 왔으면 좀 참을 일이지. 애도 아닌데 왜 저렇게 보채는지? 집에 가게 안 넣어. 아 집에 가자고. 뜨가 죽겠네. 얼른. 아내가 뭐라고 하든 광열 씨는 혼자서라도 제 몫은 해놓고 갈 심산인데 아, 소야빠 집에 가게 안 넣어. 가게 그만하고. 내 말 안 들려? 진짜 안 들린갑네. 내 말 안 들려? 나 가게 안 넣어. 나 갈란다. 무서웠다 뜨가서 도저히. 나 무서워 뜨가. 대꾸 한마디 없는 남편이니 더 일하기 싫은 아내. 정말 혼자 가나 싶은데 좀 기다려 같이 가게. 데리고 오면은 괜히 서로 감정 상해 쌈만한 게 데리고 안 하는 게 최고예요. 그러면 이제 혼자 그냥 화났다가도 데리고 안 해보면 혼자 사그라져. 아내가 화통한 만큼 불같은 성격임을 알기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입을 다문 게 버릇이 된 거다. 뜨거라. 큰 처형을 돕겠다 마음이 앞서 정작 아내에게 너무했나 싶어 달래주려는 남편. 삐져 그러는가? 아 진짜 짜증나네. 진짜 가자고 너희. 뜨가 죽겠구만. 아 여기까지 갖고 이 사람은. 아 가야. 정말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다. 이럴 땐 기분을 맞춰주는 것이 상책. 그렇게 힘들던가? 아 이 사람은 뭐 그런 거 갖고 그 얼마 몇 개 뽑도 안 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러면 어떡해? 일단 아내 기분 먼저 풀어주고 혼자서라도 다시 와야겠다 싶은 광열 씨다. 그날 오후 평소 질색하는 야구를 혼자 보고 있는 남편. 사실 마음 상한 아내를 달래주려는 건데 성희 엄마 지금 안타 칠 것 같아. 빨리 와봐. 어? 성희 엄마 얼른 와 야구 보게. 지금 동점이야. 혼자 실컷 봐. 얼른 안 와. 얼른 와봐. 밭일을 안 한다고 타박하던 남편이 서운하기만 한 마음에 투정 한번 부려본 건데 평소라면 기분을 풀고도 남을 아내 것만 오늘은 뭔가 이상하다. 못 오고 있는가? 얼른 와. 풀고 얼른 와. 하나씩. 혼자 많이 봐. 아따 참말로 뭐 그런 거 갖고 그런가. 얼른 오소. 아니 안 봐. 혼자 많이 봐. 나 야구 안 봐. 아 나도 야구 별로 안 좋아해도 야구 자네 때문에 틀어놨어. 얼른 와. 안 해. 혼자 많이 봐. 그래서 아이 소리라도 그럼 크게 틀어줄까? 안 해. 얼른 와. 안 가. 나 야구 안 봐. 절대로. 말은 저래도 몇 분이나 참을 수 있을까 싶은 남편. 기다리면 곧 나오겠지 싶은데 골랐어도 좀 있으면 다 풀려버려요. 그냥 부부 사이 뭐 골라 금방 또 풀리는 게 부부 사이니까 금방 풀려요. 삼진이야. 궁금하지 지금 누가 삼진 걸렸는가? 빨리 와봐봐. 보고 싶지? 나 안 볼 테니까 혼자 실컷 벗어가. 야구. 나 한나도 안 궁금해. 그럼 그렇지. 야구를 포기할 아내가 아니다. 궁금한데 어떻게 안 봐요. 궁금한데. 혹여나 남편에게 들킬까 마음껏 소리는 못 질러도 몰래 보는 재미는 제법 쏠쏠하다. 이보면 지금 홈런 칠것 같아. 하나도 안 궁금해. 혼자 많이 봐. 나와봐 이거. 균형이 드디어 깨졌습니다. 얼른 와봐 이거 이겼어. 연애할 때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끝날 줄 모르는 부부의 밀당에 어느새 하루가 지나고
순엽 씨의 바쁜 하루가 또 시작됐다. 오전 운행을 마친 순엽 씨가 향한 곳은 마을 면사무소. 버스 요금 정산을 하기 위해서다. 아이고 배 이거는 제 것이 아니고 큰일 나. 이거는 이거 10원만 꺼내가지고 공금액령이에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큰일 나죠. 군에서 월급만 받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죠. 군에서 운행하는 버스이기 때문이다. 오늘따라 마음이 더 바쁜 순엽 씨. 평소라면 오후 6시까지 근무해야 하지만 오후 운행은 휴가를 냈다. 반가운 손님이 오기 때문인데 목포에서 대학원에 다니는 딸이 오랜만에 집에 오는 날이다. 오늘 우리 딸 볼일이 왔다 갔다 하는 가시네 또. 돈 가지러 온 것 같더니 아무리 봐도 펌이 갈랑갈랑 온 것이죠. 자식이래 봐야 아들, 딸 둘이 전부인데 교통이 편치 않은 섬마을인 탓에 집에 자주 오지도 못하는데 진짜 옷이 뭐야? 예뻐? 어? 나도 입고 오지. 나도 있는데 입고 오지. 근데 저렇게 입고 다녀. 진짜. 엄마 좀 입고 다니지 마. 멋있잖아. 뭐가 멋있어? 멋있으면 싫어. 내가 옷 멋있지? 사줄게 딱. 아니야 난 이게 좋아. 그래 가만. 옷 사줘. 기막힌 건 이것이 끝이 아니다. 아니 김선빈을 왜 입고 다녀 진짜. 아니 김선빈 군대 갔다고. 내년에 오지 김선빈이가. 그럼 내년에 입어. 안 되지 올해는. 그러면 김주찬 걸 하나 사 입을까? 김주찬 걸? 차라리 그게 낫겠다. 그럴까? 아니 김주찬? 나이 50 넘어 애들처럼 입고 다니는 엄마가 이해되지 않는 딸. 이를 어찌해야 하나 싶은데 집에 오는 날엔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는 송이 씨. 오늘은 아빠가 좋아하는 빵이다. 아빠? 강주같이 아빠 싶고 맛있겠다 빵. 아빠랑 같이 먹어야지. 엄마 다 먹을 거잖아. 나 뚱뚱해서 많이 안 먹어. 근데 뚱뚱 많이 먹을 것처럼 보이냐? 나 많이 안 먹어. 아니야 많이 안 먹어. 어릴 때부터 유난히 아빠를 잘 따랐던 송이 씨. 써? 엄마보다 더 살뜰히 챙겨주는 아빠니 더 좋아하는 거다. 왜? 웃냐고 벌써 했대? 엄마도 같이 가면 재밌다고. 너 때문에 애국가도 못 봤냐? 풍선 바람 내야지. 진짜. 얼른 바람 내 바람 얼른 바람. 얼른 바람. 얼른 바람. 오면미. 아니 이걸 왜 해? 아우 깜짝. 이런 거 하는 사람 없어. 있어. 이런 엄마의 모습이 적응 안 되는 딸 송이 씨. 너무 심각해졌어. 이제는 야구는 너 때문에 빠졌어 내가. 네가 가르쳐줬냐? 아니 가르쳐줬지 내가. 이럴 때는 엄마 어쩌고 이럴 때는 어쩌고 옷 사다 주고 모자 사다 주고 네가 다 사다 줬냐? 엄마 이거 응원하고 젊어진다고. 지가 그랬으면서 인연이 나한테 그러네. 네가 그랬냐? 9년 전 엄마의 기분을 풀어줄 요량에 야구장에 한번 같이 간 건데 이렇게 광팬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오세요. 아이 아빠 빵 사왔다 내가. 어영이 안 왔어. 몇주 갔네. 이것도 1시간 전에. 1시간 전에 왔어? 차 갖고 왔어? 아니 버스 타고. 버스 타고? 오랜만에 본 아빠가 반가운 것도 잠시. 금세 야구에 푹 빠진 엄마와 딸. 9년 전만 해도 아빠와 더 친했던 딸인데 아유 이거 못 들었지? 이놈의 야구가 아내의 딸까지 뺏어가 버렸으니 괜한 질투심이 솟아오르는 광열 씨. 두산! 하지마 그렇게. 하지마. 오늘은 지웠다 고 안돼. 아니야. 줘. 방향이 어째 들어가. 오늘 분명히 가져가요. 이겨. 아니야. 들어가려고. 야구가 무슨 재미도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 세상 재미없는 것이 야구구만. 나와있어 하지마. 드라마 보라고 방에서. 재밌냐? 오랜만에 만났으니 마주 앉아 얘기라도 나누고 싶은 건데 내심 서운해진 아빠. 다른 거나 봐야지 가서. 연속 봐.
밥이든지 한솥국 보든지. 밥은 못해. 다른 때 같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었겠지만 야구에 밀려 찬밥 신세가 된 것 같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뭐 밥을 해도 야구 가는데 자기가 차라고 나를 불러야지. 나는 내 취미생활 즐기고 있으니까. 사실 9년 전엔 꿈도 못 꿨던 일상이다. 일거리가 점점 줄어들어 한숨만 깊어가던 남편을 위해 직접 버스 운전대까지 잡은 아내. 그렇게 아내의 덕에 아들, 딸 대학까지 가르칠 수 있었다. 광렬시의 외로운 밤이 지나가고 다음 날 수박 쓸고 이런 것은 내가 또 똑똑하게 하지. 집에 돌아온 아내를 위해 시원한 과일을 먹이려는 남편. 그 사이 아내 순엽 씨는 고장난 선풍기와 씨름 중이다. 이건 뭐 남녀가 바뀐 게 아닌가 싶은데? 아, 우리 남편은 이런 거 안 해요. 내가 다 해요. 남자가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자네가 더 잘한 게 내가 안 하지. 저런 것은 완전히 똑소리나게 잘해버려요. 남자가 하는 일은 뭐든 잘하는 순엽 씨. 덤프트럭 면허에 용접 자격증까지 있을 정도니 선풍기 고치는 것쯤은 이상할 것도 없다. 수박 겁나 다네. 자기가 쓸어도 맛있는 것 같다. 그치? 내가 자네를 위해서라면 내가 평생 동안 쓸어줄 수도 있으니까. 고마워. 아무 때나 막 말만 해. 다 쓸어줄 테니까. 맛있다. 정말인가 싶은 아내. 한 번 더 애교를 부려보는데 씨도 빼주라 하면 씨도 다 빼줘. 씨? 응. 빼줄 수도 있지 이제. 남보기엔 씩씩한 여장부 같아도 남편 앞에서만큼은 애교 많은 천상 여자인 아내. 이러니 어찌 아내가 예쁘지 않겠는가. 우리 참 특이한 것 같아 사는 것이. 이거는 여자 관리를 당신이 하고 저건 남자 관리를 내가 하고 천생연분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나도 천생연분이니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진짜? 그래. 오늘 평생을 쫓겨 살세. 한쪽 더 먹어. 아 뚱뚱하고 배불른데 뚱뚱한데 금방 이거 소화되고 물 내버려. 더 뚱뚱해지면 어쩐데? 뚱뚱해져서 나만 이쁘고 나만 좋아하면 되지 뭐. 아 지금 많이 뚱뚱한데 더 뚱뚱하면 다른 사람 눈 의식할 거 하나도 없어. 더 살쪄도 내 눈에는 이쁜 게 더 먹어. 요게 뚱뚱한데? 아 여기서 뚱뚱해져봤자 얼마나 더 뚱뚱해질라 하더라고 뭐. 아이 또 너무 비행기 타지 말고 얼른. 27년을 함께 살며 찰떡궁합 자랑하는 닭살 부부가 됐으니 이런 천생연분이 또 있을까. 처음에는 이제 애기들하고 같이 살 때는 그냥 이제 모르고 살았는데 둘이 살다가 애기들이 한 번씩 왔다 가면은 꼭 이제 손님이 왔다는 것 같아갖고 복잡해. 좀 복잡하지. 이제 애기들 오면 좀. 지금 뭐 둘이 있으니까 또 더 사람이 소중하더라고요 남편이. 옆에서 주위에서 봐도 남편 없는 사람 있는 사람하고 보니까 남편이라는 자리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바라봐봐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치? 바라만 봐도. 고맙네. 생각해줘서. 다음 날 아침. 노는 법이 없는 광렬 씨. 일찌감치 일을 찾아 나섰다. 이거 뭐냐 고물 있다 게 고물 좀 사갖고 나중에 그냥 못 해놨다가 슈퍼 나가고 이제 많이 모아야 이제 용돈벌이는 함께. 누가 불러주지 않는다고 몸을 놀리는 법이 없는 광렬 씨. 이렇게라도 일을 해야 마음이 편한 거다. 그날 오후 모처럼 쉬는 날. 오늘도 순엽 씨는 야구 생각뿐이다. 야구장 가게. 아 난 안 입어. 아 입어 가게. 아 가게. 사실 오랫동안 계획했던 날. 좋아하는 야구를 남편과 함께 보려는 건데 애교도 통하지 않는다. 손이가 표도 다 이미 해놨대. 내가 올 줄 알고. 아 그래도 별로 나는 안 맥힌디. 아따 애기들만 가자고 다 해놨다게.
가서 입어 가서. 아니 여기서 한번 입어봐봐. 어울린가 보게. 가서 입게. 근데 어울린가 보게. 말은 싫다고 해도 결국 아내 말에 따라주는 남편. 와 멋지다. 와. 아니. 아내의 애교가 통한 모양이다. 와 멋지다. 와. 에이. 응. 그럼. 응. 멋지다. 아 나 창피하게 난 벗어. 안 창피해. 안 창피해. 그냥. 요 남사실에서 이거 쪼고 입고 댕겨 이것을. 말은 그렇게 해도 딸과 아들까지 온다니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서려는 거다. 새끼들이 또 표를 끊어놨다는 게 어쩌겠어요. 자식들도 시기도 맞춰줘야 되고 마누라만도 맞춰줘야 되고 가기 싫어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서 또 때우다 와야지. 응원복 대신 아들 딸이 사준 커플 옷을 입은 부부. 누가 뭐 우리 신혼부부인 줄 알겠다. 야구장 간데. 아이 사람 얼굴은 사과하고 신혼부부. 아니야. 신혼부부인 줄 알겠어. 누가 보면. 이게 얼마 만의 외출이란 말인가. 더구나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려니 왠지 호강하는 기분마저 드는 아내다. 거기서 야구장으로 출발. 네. 야구장으로 출발. 고고. 매일같이 버스를 운전하다 보니 좀처럼 섬을 벗어나는 일이 없는데 배까지 타고 나가 야구 볼 생각에 마음이 달뜨는 아내. 아이고 미 야구장 가는 것도 즐거운 거 없는데요. 우리 오기사가 함께 오늘 동행해 주네요. 그전 절대 안 갔는데 오늘은 애기들한테는 못 이긴가 봐요. 딸내미한테. 먹고 살기 바빠 부부가 함께 외출에 나선 것도 오랜만. 이유야 어찌됐든 오늘은 제대로 즐겨볼 생각이다. 어느새 도착한 광주 야구 경기장. 입장 전 응원복까지 갈아입어주는 남편. 재밌다. 고살짝 끌려간 것 같네. 큰맘 먹고 따라오긴 했는데 경기 시작부터 덜컥 겁이 나는 광열 씨. 이미 벌써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들어가기 전부터 이렇게 정신없는데 나는 복잡한 건 제일 싫은 게 복잡한 건 싫어요. 조용히 하고 난 그런 것만 좋아하지. 기다리던 아들 딸도 도착했다. 야구장 한번 같이 가자 여러 번 말해도 도통 들어주지 않던 아빠가 이렇게 반가운 딸 송이 씨. 어째? 아빠 여기 같이 온 게 좋아? 어? 좋지? 아까 엄마가 꼭 가져다 줬어. 너희들 아니면 내가 오겠냐? 너희들 보려고 일부러 야구나 가야지. 이 이쁜 딸. 야구장이 반갑지 않은 건 아들도 마찬가지. 야구를 줘야 되니 남자들은 별로고 여자들은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해. 그렇게. 벌써 지쳐버린 아빠와 동생이 걱정이지만 그래도 마냥 기분 좋은 딸 송이 씨. 네, 아빠랑 한 번 오는 게 소원이었어요. 맨날 엄마랑만 왔거든요. 9년 전 기운 없는 엄마를 처음 야구장에 모시고 왔을 때도 이랬다. 하지만 경기만 시작되면 분명 야구의 매력에 푹 빠질 거라고 믿는 모녀. 하지만 모녀의 바람과는 다르게 점점 지쳐만 가는 광열 씨. 아, 피곤하다. 재밌지? 몇 시간 동안 어쩌고 앉아 있는데. 아 재밌지. 아빠도 이제 이거 한 번 보고 나면 야구 팬될까? 그래도 이게 엄마가 좋아하고 너 좋아하는 것도 지루하다. 아니야, 실제로 와서 봐보면 달라. 아, 그래도 집에서 편히 쉬는 게 낫지. 애국가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데 많은 관중의 함성이 보태지니 더 흥이 오르는 경기장. 응원하는 팀의 첫 타자 등장. 출발이 좋으니 오늘 경기 느낌 좋다 싶은데 하지만 광열 씨는 도통 흥이 안 생기는 모양이다. 박수 쳐. 어느새 한껏 열기가 오른 야구 경기장. 이쯤 되면 좀 재미가 붙었을까 싶은 남편 광열 씨에는 여전히 지루한가 싶은 그때 점점 얼굴에 화색이 돈다. 그럼 그렇지 이유가 따로 있는 모양이다. 시연이도 몰랐어? 그거에 더 재밌는데. 막 눈이 반짝반짝하네. 시연이 나올게. 시연이 나온 눈이 막 반짝반짝해.
하지만 좋은 것도 잠시. 그래도 이왕 온 경기장이니 집중해 보려는 남편. 그러나 마음처럼 쉽지가 않은 모양인데 급기야 자리를 뜨고 마는 광렬 씨. 화장실이라도 가려나 싶은데 아내가 막 너무 답답하니까 좀 밖에 나가 바람 좀 쐬려고요. 평소 시끄러운 걸 못 참는 성격인데다 임자도에서 광주까지 왔으니 피곤이 겹치는 게다. 그 시각 점점 열기가 더해지는 경기장. 남편이 사라진 줄 모르고 응원에 빠진 아내 순엽 씨. 한참이 지나서야 남편이 사라진 걸 눈치챈 모양이다. 음료수라도 사러 갔나 싶다가도 말없이 나갈 남편이 아닌데 뭔가 이상하다 싶은 아내. 아빠 어디 나가? 아빠 어디 갔지?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스트레스 받으면 곧잘 체하는 남편인데 혹시 배탈이라도 난 건 아닌가? 슬슬 걱정되는 거다. 아, 우엉원에 가면 그 오순이 오래됐는 감인지? 어디 갔지? 남편을 억지로 끌고 와 괜한 고생만 시키는 건 아닌지 점점 미안해지는 아내. 없네. 어디 갔지? 대체 어딜 간 건지 무작정 찾아 헤매는 수밖에 없는 순엽 씨. 화장실 앞에서 마냥 기다려보기도 하는데 나오질 않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기장 밖으로 찾아보지만 도무지 보이지 않는 남편. 아, 진짜 없네. 어떡하지? 벌써 몇 번째 전화를 거는 건지 이번엔 받을까 싶은데 역시 나다. 전화도 안 받네. 그 시각 아내 속 타는 줄도 모르고 긴 잠에 빠져버린 남편 광렬 씨. 꽤나 피곤했던지 잠깐 바람만 쐬고 들어간다는 것이 깜빡 잠든 모양인데 전화를 안 받네. 이런 사실을 알 리 없는 아내는 남편 걱정에 안절부절.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 아니, 몸이 약한 사람이라 조금 걱정되긴 한데. 한참을 헤맨 끝에야 주차장까지 내려온 아내. 아, 여가 있었네. 아, 웅원이랑 해야지. 여가 있으면 여지껏 찾았네 아주. 아 피곤할게. 아유, 그래도 같이 왔네. 아유, 아, 걱정되고 얼마 찾았잖아. 그저 나 차이가 좀 있으려면 피곤 말하고 내려와야지. 응원하고 있으니까 그냥 와버렸지. 아, 걱정돼 혼났잖아 아주. 아니, 신나게 응원하는 아내를 보고 지루해하는 자신이 방해될까 말없이 나온 건데 일이 그만 커져버렸다. 미안한 마음에 더 말도 못하는 광렬 씨인데 기왕 왔으니까 아그들도 같이 오고서 좀 끝까지 같이 있었으면 좋지. 그놈 혼자 싫다고 와버리면 어쩌겠는가. 아, 안 오면 잠깐 존 것이 뭐 그리 큰 죄라고 일이 닥달하나 싶지만 걱정스러운 마음에 마음 졸였던 걸 생각하면 쉬 화가 가라앉지 않는 순엽 씨다. 그럼 가서 얼른 가서 다시 또 응원하게 그럼. 안 해. 나 김서 갖고 안 가. 얼른 김서 가서 응원하게. 안 해. 김서서 안 되니. 그럼 어쩌자고. 이 기분에 뭔 응원을 하겠는가. 안 해. 이제 김. 집에 가. 얼른. 좋은 마음으로 와 기분을 망쳤으니 어찌해야 하나 싶은 남편. 더 얘기해봐야 싸움만 커질 게 뻔한 예. 아내 뜻에 딸을 셉니다. 혹시 아들, 딸이 걱정할까 안심부터 시키려는 광렬 씨. 한참 동안 안 보이던 아빠. 아빠의 전화에 반갑기만 한 아들. 영민아 아빠다. 아니 엄마가 집에서 뭔 일 있어갖고 빨리 누가 오라는게 좀 일찍 들어가 봐야겠어 글쎄요. 아빠 먼저 들어갈 거야? 이게 대체 뭔 일인가 싶지만 자세히 물어볼 수도 없는 아들. 알았어 누나랑 이거 끝나고 갈게 나. 그래 가서 밥이랑 먹고 좀 이따가 또 연락하자.
잘 참는 남편 성격 탓에 지금껏 한 번도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 적 없는 부부. 모처럼 나온 가족 나들이의 안 좋은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다. 다음 날 야구장에서 다툰 마음이 쉽게 가시질 않았던 광열 씨. 혼자 속끓이나 싶더니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뭔데? 초등학교 동창이 하는 식당이다. 속에 있는 말도 털어놓는 오랜 친구니 속상한 마음을 풀어보려는 건데 야구장 가서 재미없었어? 피곤해갖고 그냥 차에가 잠깐 있다가 잠들어 버렸고 난 별로 보도 못 오고 그냥 왔어요. 갔으면 재밌게 놀다 와야지. 가족끼리 갔는데. 그렇게 그래야 된디 그냥 아니 같이 이제 가서 봐주려고 했는데 애기들한테도 미안하고 마누라한테도 미안하고 괜히 이제 같이 그 해줘야 돼 못 해줄게 좀 그러더란게. 아내한테도 진심을 털어놓으면 될 일을 미안하단 말이 왜 그리 안 나오는 건지. 오늘 밤엔 꼭 털어놓을 생각이다. 아내가 돌아오려면 아직 멀었으니 일이라도 해야겠다 싶은 남편. 어딜 가나 싶은데 도착한 곳은 이웃마을 논두렁. 얼마 전 양수기가 고장났다는 말에 고쳐주러 온 거다. 손재주가 좋아 맥가이버로 통하는 광열 씨. 섬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웃인 터라 자신이 필요한 곳은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는 거다. 이제 서로 이제 싫으니까 잘 아니까 서로 편리를 봐주는 거죠. 고맙게. 이렇게라도 몸을 움직이니 복잡한 마음도 어느새 잊혀져가는 남편이다. 그 시각 아내 순엽 씨도 도와줄 일이 있나 해서 이웃 식당을 찾았다. 그런데 화제는 어제 야구장 이야기다. 아이, 우물에도 어디 가보고 오도가도 없었게 승질 안 나겠냐? 그 넓은 강주 바닥에서. 너네 신랑이 많이 피곤해갖고 차에서 깜빡 잠들어 버렸다 온 것 같더라. 야구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래? 언니 나한테 그래 말하지? 나한테 아까 와서 말하고 갔어. 그날 미안해 생각하고 있어. 그렇게. 잘해줘. 그러니까한테. 몰랐지 나는 또 그것을. 그런 남편 마음도 모르고 괜히 잔소리만 한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해지는데 그렇게 억울하게 조금 미안하긴 하더라. 침이 없는 사람이 내가 잤는데. 그러지. 권역이야 침이 없는 사람 그런 거 보는 것도. 그치. 원도 안 좋고 하는데 피곤하고. 그치. 진짜 송이 아빠처럼 착한 사람 없어. 남편 착한 심성이야 누구보다 잘하는 아내가 아니던가. 감정이 치우쳐 화만 낸 것 같아 더 미안해지는 순엽 씨. 언니 봐봐 다 했어. 고생했어. 또 불러? 그렇지? 오케이 전화해. 미안한 마음에 가만히 있을 수도 없다. 뭐라도 해야겠다 싶은 순엽 씨. 밭일은 끔찍이도 싫어하는데 웬일로 나까지 챙겨들고 어딜 가려나 싶은데 오랜만에 일도 일찍 끝났겠다. 좋아하는 산에 오르려는 거다. 그 산에서 나는 신비의 약초라고 있는데 날도 뜨겁고 그냥 게다가 신랑이나 좀 갈아서 먹이고 해볼까 하고 좀 가보려고요 산에. 미안한 마음에 남편을 위해 약초를 캐올 생각이다. 가끔 남편과 함께 오르던 마을 뒷산. 바다가 인접해 있는 산에서만 캘 수 있다는 귀한 약초. 혼자 온 것은 처음이라 잘 찾을 수 있을까 싶다. 연배가 너무 없네. 혹시라도 놓칠세라 꼼꼼히 살펴보는 순엽 씨. 여기 있는 것도 같은데 가봐야겠다. 아이고 아이고. 여기 있네. 있어. 웬일인지 쉽게 눈에 띈 산약초. 전문동이요. 아이고 다리 아파 죽을 뻔만 내놓으려고. 운이 따라주는 모양이다. 우리 신랑 먹이라고 또 약초가 또 신비 약초 내 눈에 띄었네. 아이고 안 내줬네. 워낙 캐기 귀한 약초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단 가보자 한 건데 쉽게 눈에 띈 거다. 아이고
완전 애기네 애기. 깐나이 이제. 예로부터 기침 가래 피로 회복에 좋기로 소문난 천문동. 남편에게 딱이다 싶은 건데 check-in 다니는 먹어보고. 이왕 찾은 거 남편에겐 더 큰 것을 찾아주고 싶은 거다. 아 맛있네. 오랜만에 먹을게요. 대물을 하나 키워봤는데. 이때 남편 생각하는 마음에 발을 헛디딘 순엽 씨. 우와 안녕 군놈 짜요. 대물요. 아유. 위기가 곧 기회라고 했던가. 아픔도 느낄 사이 없이 눈에 띈 또 다른 약초. 아까 거는 애기지 애기. 막 난 애기. 아까 거는 이거는 거의 100년은 좋게 됐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거의. 우와 이거 완전 커요. 아이고 몇 개 안 달렸네. 입줄기 봤을 때는 아주 크니까 대물 잡았다겠지. 어째 밑에 와서 보니까 알은 입술기에 비해서 별로 안 크네요. 그래도 이걸로 됐다 싶은 순엽 씨. 이만하면 남편도 좋아하겠지 싶은데 산을 헤매고도 힘든 줄 모르고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아내. 남편 기분 풀어줄 생각에 신이 난 순엽 씨.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저번에 한번 엄마 뵈러 갔더니 막 나이 드셔서 그런가 기침도 하시고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천문도 깼으니까 조금 드리고 나머지 갖고 가서 우리 신랑 갈아주고 하려고 그러려고 일부러 천문도 길로 나왔어요. 그래서 엄마도 좀 드리고 하려고. 우리 신랑 차 왜 여가 있지? 우리 신랑 차인데. 소야 뭐 언제 여가 있었어? 이웃 마을에서 일을 한 터라 근처에 계신 어머니 댁에 들른 남편. 천문도 키웠어. 힘든지 뭐 천문동 이렇게. 천문동이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 언제 가서 이런 걸 키워갖고 왔어? 아까 가서 자기 갈아주려고 엄마도 갈아드리고. 어머니를 챙기는 아내를 보니 고마운 광열 씨. 역시 내 아내다 싶다. 나는 이 새끼를 먹어야 되겠다. 그네다 쓰면 안 되게 굵은 눈다 써야지. 사실 순엽 씨 부부는 화났던 마음도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아저께 내가 아는 거 미안했어. 응? 그런 거 갖고 그런 거야, 이 사람아. 내가 괜히 가갖고 더 미안하지. 같이 끝까지 봐줬어야 되는데. 이놈 먹고 다음에 야구장부터 갈까? 이 사람아, 사람 잡네. 뭐. 야구가 무슨 됐던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으로 행복한 천생연분인 것을.